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지의 용법 중에서 미월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월은 양력 7월입니다. 그래서 입추 이전에 비가 내리는 시기고 화로 같은 아주 무더운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이런 무더위 속에서 힘겨운 시절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오행으로는 정화에 해당합니다. 뜨겁기는 아주 맹렬하고 그리고 음의 기운이 이미 생겨나니 멀리 날거나 또는 멀리 뛰어가지 못하는 생물들이 탄생합니다. 또 미월은 이제 죽이는 기운, 사기를 지닌 생물이 멀리 날고 달리면서 활기를 치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 봄에 나온 식물 또는 동물은 가죽을 남기고 그러니까 뭐 악어나 이런 거북이 등을 사냥해서 가죽을 얻고 또 봄에 나온 식물 건초나 갈대를 취해서 도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하늘이 사람에게 남기고 간 그런 고마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남긴 만물을 이용해서 피혁이나 목공이나 종이산업이나 고무산업, 비닐산업 등이 발달합니다. 또 식물의 각종 화학 성분을 이용한 산업도 또 이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미월은 자연에서 초목을 취해서 의복이나 또는 생활의 도구를 만들고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고 또 초목을 취해서 동물을 기르는 사료나 그런 것들을 만들고 집에 울타리나 지붕을 만드는 용도로 자연이 남긴 초목을 이용하는 것이죠. 또 미월에는 나무가 단단해지고 또 열매는 익어가기 위해서 밤이 이제 밤이 좀 기온이 낮아지고 추워지고 온도가 낮은 그런 낮은 또 뜨거운 상태가 유지되어야 열매가 견고하게 익어갑니다. 또 미월에는 이제 고서에 의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거의 다 고서의 내용인데요. 미월에는 토신, 땅의 신을 함부로 토를 함부로 파헤치면 안 된다 이렇게 고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밭에 들에 추수해야 할 곡식이 많이 즐비하게 있으니 토의 신을 노하게 토를 파헤쳐서 토신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신을 노하게 하지 않아야 밭에 있는 추수할 곡식들이 온전히 끝마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월은 여름의 기운이 땅에 아직 많이 머물러 있어서 습하고 덥고 무더우니까 물과 불이 이렇게 만나서 화학작용을 하는 것처럼 잡초가 썩어서 퇴비가 되는 그런 작용처럼 만물이 저절로 이제 이렇게 화학작용을 해서 생명체에게 이롭게 하는 것을 이롭게 해주고 이롭게 해주는 것을 남기는 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제 약이 되는 그런 초목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초목에게는 거름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월에 죽이는 기운 그것이 또 사람에게는 생명을 유지해가는 그런 많은 재료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미월이 죽어가면서 살리는 것이다. 또한 미월은 약육강식의 시기가 온다는 것을 알리기도 합니다. 미월은 뜨거움 속에서 이제 한기가 생겨나니까 삶 속에 죽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초목이 시들어가지만 그 열매는 또 익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운이 섞임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미월에 진토의 기운이 섞이면 그 지엽에 그 양기가 이제 생겨나는 거잖아요. 다시 그러면은 열매가 익어가야 하는데 열매가 익지 않아서 설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도 단단하지 못하고 이 진이 섞이면 기운이 쇠해지고 유행성 감기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시달릴 수가 있고 사람 간에도 이렇게 결속력을 잃고서 흐트러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미월에 수월의 기운이 섞이면 이제 딱딱한 견고한 땅을 만난 것이죠. 수월이. 그래서 물과 습기가 이렇게 빠지지 않아서 미토에 물이 차게 된다. 그리고 한습한 음기가 차올라서 곡식이 익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사람도 자기 가치를 제대로 만들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월에 술월의 기운이 섞이면 임산부가 냉병으로 아기가 잘못될 우려가 있고 자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월에 축월의 기운이 섞이면 이제 우리는 상충이라고 하는데요. 예, 따뜻한 미월의 토에 혹한 또는 냉풍을 만난 듯하니 사방에서 이제 죽이는 기운이 침입하고 사람 몸에도 구멍마다 한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사람 간에도 서로 빼앗는 기운이 발동이 돼서 싸움이 발생할 수 있다. 곡식이 익어가야 하는 시기인데 이렇게 미월에 이런 기운들이 섞이면 열매가 익지 못하고 그래서 열매를 쓰지 못하니까 그 줄기나 가지만 채취해서 쓸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월은 이제 미월의 사령을 보면은 정을기이죠. 그래서 정화는 이제 그간에 쌓아온 실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쌓아온 실력을 의미하는 정화, 그 다음에 온습한 기운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온 갈대, 그러면서 이 갈대처럼 그간에 겪어온 경력을 의미하는 을목, 그리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경쟁을 통해서 단단하게 결실을 이루는 그 배경이 되는 기토, 이렇게 세 사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은 이제 어린 열매가 지상에서 움트고 또 결실을 이루는 배경이 되는 그런 기토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초목은 미월에 시들어가고 열매가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정화사령을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월에 수화를 말을 하자면 을목이 정화를 인화하고 경금을 재련하고 임수로 유통하고, 그러면서 기토는 그 정화를 담는 홍로가 되고, 기토는 이 정화 임수를 중화하는 그런 중화의 역할을 하는 토이죠. 근데 이제 정화사령일 때는 우리가 실력을 이제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을목으로 이제 인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으로 정화를 인화하여 가치를 높이고 기토로 홍로를 만들어서 환경에 적합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경금을 재련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임수로 검증을 거쳐야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정화사령의 할 일이고요. 을목사령은 이제 자기 경력을 갈무리를 해서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을목사령에는 정화를 인화해서 실력을 쌓고, 기토는 그 경력을 발휘할 환경이 되어주고, 경금은 경력을 발휘하는 과정이고 재련이니까요. 그래서 경력을 발휘해서 과정을 거치면서 숙련된 인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임수가 있어서 실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토사령에 나면 먼저 이제 기토사령이라는 것은 자기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는 환경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럼 환경이니까 먼저 정화를 홍로로 환경에 적합하게 실력을 쌓으려면 을목이 또 인화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정화를 인화하여 경험을 잘 접목시키고, 그러면서 경금으로 재련하여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임수로 검증을 거칩니다. 이렇게 미월에는 정화와 을목과 기토가 경금을 인화해서 경금을 재련하고 임수로 유통이라는 것이 이제 검증을 거치는 단계가 된다. 시장에 나간다. 검증을 거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월의 방합과 상합을 살펴보시면 미월의 방합은 이제 사오미이고요. 삼합은 해묘미이고 축으로 상충을 합니다. 미월에 여기 제가 이제 사화가 만약에 있어서 미월이 방합이 되면 원래 사화가 이제 지나온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미월에 사화가 방합이 되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것보다 과거에 좀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럴 때 유금이 있어서 유용하게 배합이 되면 독립심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간다. 미월에 오화가 있어 방합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랑 이렇게 함께 성장해 나가기보다는 이 오화가 자기 열정에 치우쳐서 좀 독단적이 될 우려가 있는데, 이때 인목이 있으면 유용하게 배합을 이루어서 특별한 실력을 갖추어 새 시대에 또는 환경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미월에 삼합으로 묘가 있어서 삼합이 되면 활용성이 높은 그런 경쟁력을 키워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인이 있으면 또한 그에 맞는 합당한 환경을 만나서 현명하게 절대적인 실력까지 갖추어 나간다. 미월에 해가 있어서 삼합이 되면 해가 이제 시장성 위주로 실력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자수가 있어서 유용한 배합을 이루면 그에 또 걸맞는 안정된 그런 이제 환경을 만나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합만 있는 것으로도 자기의 직업적인 재능을 충분히 쌓으려 하고, 방합이 있으면 자기가 그 환경에 적응하고 조직에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합을 이루는 것에 또 하나의 더 유형이 있으면 그에 더욱더 걸맞는 실력과 환경을 만나게 된다. 이것을 이제 유용이라는 말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미월에 축토가 있어서 이제 상충이 되면 미월에 축토라는 게 이제 혹한 환경을 만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월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갖고 온 결실이 축토를 만나면 낙과하듯이 과거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유가 있어서 배합을 이루면 미월이라는 환경이 아닌 축토의 그러니까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해서 실력을 갖추어서 높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월을 설명을 가능한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사주를 보겠습니다. 사주는요, 위의 사주는 신유, 을미, 신묘, 경인입니다. 그럼 이제 미월의 묘로 삼합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미월의 묘로 삼합을 이루고 있으면 직업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경쟁력을 키워서 삼합이니까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인목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인목이 배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용성이 높은 그런 경쟁력을 가지려고, 활용성이 높은 경쟁력을 가져서 직업적인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목이 있어서 배합이 되면 이에 합당한 환경까지 만나니까 절대적인 실력을 갖추는 그런 현명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력자이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울의 명문 사립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지금 이분은 이제 대학 종합병원의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절대적인 실력도 갖추고 삼합에다가 또 유용한 배합까지 이루어서 직업적으로도 활용성이 높은 그런 전문가의 또 절대적인 실력까지 갖춘 경우인 거죠. 네. 거기다 뭐 이제 또 근황하고 삼업 그리고 유용 이러니 이제 절대적인 실력자다, 전문가이고요. 네. 그래서 격은 이제 미월에 묘미가 용사를 하고 을목이 투관을 하였으니까 편제격으로 봅니다. 또 가정교육기, 학습기, 학교교육기 시기에 병정화가 이렇게 왔잖아요. 병정화가 오면 이제 이 사주만으로는 토가 인성이 잘 생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이제 토가 금을 생하려면 음토니까 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정화의 시기에 토 인성이 일간을 잘 생하였습니다. 또한 편제격이 근황하고 비견이 중하고 비겁이 중하고 비견 편제로 쟁제를 하는데, 이제 관살 편관이 구신의 역할을 해서 사주에 없는데 운에서 왔어요. 운에서 오면서 이 비견을 제하는 억용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억용의 역할을 하니까 아주 경쟁력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운에서 온 것이니까 운이 아주 좋아서 운이 좋게 역할을 한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제격이 비견이 있어서 쟁제하면 편관으로 제해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원국에는 없잖아요. 이미 이제 대운이 지나갔죠. 그러면은 이제는 자기의 영역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물론 이분 자체가 개업할 생각이 없어요. 근황하여도 비겁으로 중중하고, 그렇지만 개업할 생각도 없지만 이제 이분 자체는 개업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냥 평생 자기만의 영역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개업하지 않고 소속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밑에 사주는요, 신의 을미, 계묘, 정사. 이분도 이분 이제 미월의 정화 사령인데요. 이렇게 미월에 정화가 이렇게 을목정화가 투간하면, 을목정화가 투간해서 이제 상생을 하면 굉장한 그 생존 능력과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을목정화의 상생은 생존하는 능력이다. 천간의 을목정화의 상생은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계수일간이 네, 그래서 이제 을목정화가 있어서 경쟁력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이제 계수일간은 원래 이제 천간에서 신금으로 계수를 상생을 받고 간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신금, 계수, 간목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경쟁력이 뛰어난데요. 신금이 계수의 상생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신금이 계수의 상생을 받았다는 거는 계속 상생을 졸졸졸졸 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이분은 해, 묘, 미 이렇게 삼합으로 이제 용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신금, 계수, 간목일 때 간목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해, 묘, 미 삼합으로 용사를 하면 네, 해 중에 간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신금, 계수의 상생도 되고 계수, 간목의 상생도 되어서 계수, 간목은 되게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수 일간으로 보면 일간 계수가 이렇게 또 해수의 기운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해자축 방합의 기운을 만났다. 그래서 체를 이루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분은 이 계수가 방합의 기운을 만났으니까 조직의 환경에 적응을 하여 신분을 구하고자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수가 해자축 중에 해자축의 기운을 방합의 기운을 얻고 천간에서 이렇게 신금과 계수가 있으면 이분은 이제 아주 우수한 유전적인 자질을 지식을 흡수하는 유전적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네, 그렇게 계수를 설명을 하고요. 다시 이제 미월로 가면 미월이 또 해, 묘, 미 삼합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분의 미월을 근거로 삼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분의 삶, 살아가는 이분의 환경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 묘, 미 이렇게 삼합을 이루고 천간에 을목정화가 상생을 하면 지식 분야에 아주 유명한 명인, 명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삼합도 있는데 미월에 또 사와 미로 방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월 자체의 방합으로 체를 형성을 한 것이죠. 또한 이분이 환경 적응력이 필요하고 환경에 적응하고 소속에 적응을 잘하면서 신분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얼핏 보기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계수가 해를 만나고 신계가 있고 계수가 해묘미하여 계갑을 할 수 있다. 계수 간목을 상생을 하여 지식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오미 기운의 을목정화가 상생을 하면 대개는 이과나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어쩜 그렇게 사주에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분이 이제 명문사립대학의 유전공학을 전공하시고 실제 현재는 의대 교수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구하는 능력, 깊은 지식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 깊은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 이런 게 뛰어나시고요. 그리고 월지를 기준으로는 삼합과 방합을 다 갖추고 있어서 전문가
살아가는 환경, 전문적 지식을, 전문적인 특기나 재능을 요구하는 그런 환경에서 방합으로 조직에 또 잘 적응하여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미월의 용법을 설명하고 사주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